안녕하세요. 이야기 소매상 김골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에 그려졌던 그림 중에 넘버 3, 넘버 2 한 작가예요. 그래서 모딜리아니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 두 점을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전경은 소더비 뉴욕에서 2018년도 거래됐던 경매 하우스의 당시 모습이에요. 2천억이 넘는 작품으로 거래가 됐죠. 누드화인데 그럼 과연 이 1917년도 작품 모딜리아니의 누 쿠쉐, 누라고 하는 거는 누드를 의미하고요. 쿠쉐라고 하는 거는 약간 기대어 있는 뭐 이런 거를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라고 좀 보이고요. 기대어 있는 이 여인의 누드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에 혹은 이 그림을 그렸던 모딜리아니가 어떤 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토록 비싼 그림 넘버 2, 3를 한 인물이 가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이제 들여다보시죠. 모딜리아니라고 하면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예술가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넘버 1, 2를 차지할 법한 생을 살다간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나이, 30대 중반에 돌아가시고 살아있을 때 작품을 거의 팔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팔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약물과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모딜리아니를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모딜리아니가 죽은 지 이틀 만에 그 6개월 정도 되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창밖으로 투신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신화가 되는 거죠. 젊은 천재의 이른 죽음,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여인이 함께 몸을 던져서 죽는다. 아기와 함께. 이런 류의 정말 영화로도 만들기 어려울 만큼의 그 비극이 더 쉬워지다 보니까 그의 아주 독창적이었던 예술과 맞물려 이와 같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모딜리아니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초상화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에 의하면 그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인류사를 통틀어서 모딜리아니의 어떤 인물의 표현 방식만큼 독특하고 특이한 방식은 유일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특유의 그 긴 얼굴, 긴 목, 그리고 우뚝 쓴 이렇게 길게 선 콧날, 그리고 시선 자체가 굉장히 흐릿한 어떤 눈빛 등등 이 모딜리아니가 주로 탐닉했던 인물에 대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게 초상화인 것 같아요. 물론 작품 수로 치면은 조각 작품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후대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에드워드 호퍼가 인상파 화가로서 당시에 나왔던 유행하던 새로운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묵묵히 갔듯이 모딜리아니 역시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을 살았던 예술가인 만큼 뭐 추상표현주의라든지 뭐 입체파 뭐 등장들이 막 목도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는 인간의 얼굴을 그리겠다, 인간을 그리겠다라고 묵묵히 또 나아갔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얼굴을 그림에 있어서 영향을 아프리칸 아트에서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카소도 아까 아비뇽의 여인들 말씀드리면서 좀 보여드렸듯이 모딜리아니 역시도 그 당시에 물 건너온 이 아프리칸의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초상화의 결을 좀 잡아나갔다라고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초상화로 유명했던 모딜리아니이지만 누드화를 지금 보시는 누쿠쉐를 그리면서 또 일화들이 막 전해집니다. 그리고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포인트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전에 그런 쿠쉐라고 하는 기대어 있는 작품들은 1400년도부터 그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보시는 그림들 보시면 어떤가요? 누드화라고는 하지만 어떤 성적인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신화적 성격이 강하게 그림을 그렸었어요. 천이 좀 드리워져 있고 적절히 가려져 있고 뭔가 신성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그림으로 좀 보여져요. 그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도 이 흐름은 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0년대로 넘어와도 비너스라든지 이런 신화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현실의 인물을 그리더라도 사실 신화적으로 그린 거죠. 모딜리아니의 누쿠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인도 밝혔던 이 라 그란데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작품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게 1800년도의 그림이고 이 신화적 성격을 좀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남아있게 보이죠. 이 그림이 나왔던 당시만 해도 척추가 왜 이렇게 휘어졌냐, 인체의 어떤 아름다운 비율을 반영도 못하는 형편없는 작품이다라고 비난이 막 쏟아졌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모딜리아니 같은 사람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고 루브르 컬렉션에도 선정이 되게 되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 같아요, 작품. 그죠?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시기 에두아르드 만의 작품만 보더라도 시대가 많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인상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좀 신화에 가까운 느낌을 좀 지우지 못했다라는 느낌인데, 모딜리아니의 이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실체적이고 현실적이죠. 그 당시만 해도 1917년도라고 한 연도는 뉴욕주와 러시아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이제 부여되던 시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영국과 미국 전역에도 이런 여성의 참정권들이 막 부여되던 시기였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당시 사회 분위기상 누드를 그리더라도 그냥 신화 속에 숨는 게 아니라 여성을 있는 그대로 실체에 가깝게 그리고 당당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도 미술 평론가들은 현대의 누드화하면 모딜리아니 작품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과하게 말하면 이 현대의 누드화를 좀 열었다라고 보여지는 작품인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아주 진보적인 그림으로 보이긴 하지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줬던 충격은 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젊은 그리고 재능 있는, 하지만 현재는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데 탁월한 면모를 보여줬던 베르테 바일 같은 경우에도 모딜리아니를 또 알아보고 전시회를 개최해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전시회가 펼쳐졌고 모딜리아니의 이런 누드 작품들이 여러 장 놓이게 되는데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인근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드화를 막 이렇게 창문을 넘어서 막 보고 하느라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그 건너편 맞은편에 경찰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2위 작품으로 보이는 이 누크시에 이 작품도 놓여 있었는데, 야 이거 음모잖아 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만큼 경찰도 출동하고 막 교통이 마비되고 할 만큼 이 누드화 자체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한테 또 충격을 줬다라고 해요. 당시 중간 딜러가 하루에 15프랑 정도를 주고 한 여인의 인물의 그림을 그리게 했거든요, 모딜리아니한테. 근데 이 모델이었던 일반 여성분들한테 5프랑씩 줬대요, 모딜리아니가. 그러니까 10프랑 차이가 가진 거죠, 한 인물을 그리는데. 그 정도로 궁핍한 생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딜리아니. 하지만 그의 작품만큼은 그 누구도 비슷하게 흉내내지 못할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또 역대 최고 거래액 2, 3위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으로만은 평가할 수 없는 그 한 예술가의 또 인생을 지켜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흥미롭고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